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토요일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정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2년 반 전까지 이 대한민국을 쥐락펴락 주물러댔던 이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입니다. 그 김정숙과 관련해서 오늘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청와대 오찬 논란 김정숙, 여기서는 이제 김정숙이한테 여사라는 그런 존칭을 붙여줬습니다. 김정숙 여사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피고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여러분들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김정숙이가 이 문재인하고 같이 청와대에 있을 때, 소위 말해서 대통령 배우자로 있을 때 이 대기업 최고 경영자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오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직권남용이다 해서 지금 서울시 의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의 뭐 일각에서는 프로 고발러라고, 그러니까 너무 이 고발을 남발한다 이런 비판성 그 별칭이기도 하고, 또는 이 각종 사안에 대해 항상 꼭 낀다 그런 또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한데,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특히 이 야당 관련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꼭 그 사람을 고발하는 그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 사람이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김정숙에 대해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면 일각에서는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도 김건희보다는 김정숙이가 나았던 거 아니냐. 물론 여러분들 제 채널에도 그런 취지의 댓글을 적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전 누차 말했다시피 김건희든 김정숙이든 권양숙이든 그 누구든 대통령의 배우자가 자기의 배우자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조, 만약에 그게 뭐 성 역할을 갖다가 왜 이렇게 고정시키느냐, 그건 성차별적 발언이다 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 그 대통령이 만약에 또 여성이라고 한다면 그 배우자인 남편이, 그 부군이 자기 배우자가 국정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아무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자기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 자기 주변 가족들, 친척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단속을 하는 거, 몸조심하는 거, 처신을 잘하는 거, 그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 영역이자 역할이자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외에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그 누구를 만나고 그 누구를 부르고 어디 가서 뭘 해대고 어디 가서 지시를 하고 어디 가서 개선을 당부하고 어디 가서 뭘 하고, 이런 거는 정말 쓸데없다. 이런 거는 우리 국민들의 애초에 대통령 배우자한테 바랐던 것이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는 그런 거를 할 애초에 자격과 능력, 이런 거, 권한, 이런 걸 가진 자가 아니다. 근데 왜 주제넘게 나서느냐라는 취지로 제가 항상 비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 비판의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전 문재인 당시에 대통령 배우자였던 김정숙, 그리고 뭐 그 이전에 이런 식으로 대외 행보를 아주 활발하게 하고, 또 대외 행보를 활발하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비판을 할 대상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상당히 부적절하게, 그리고 또 이 여론과는 거리가 멀게 이 민심으로부터 동떨어진, 그리고 그 자기로 인해서 온갖 비판 여론이 고조된 상황에서 난 모르겠다, 또는 알면서도 난 신경 안 쓴다, 일이 하지 않는다, 나는 나로 인해서 이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든지 말든지, 이 정권이 무너지든지 말든지, 나는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금 현재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리겠다, 나 혼자 어디 비행기 타고 가서 관광도 하고 다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런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그 누가 호평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대통령의 배우자로 인해서 만약에 그 정권 지지율이 떨어지고 정권이 정말 몰락할 위기에 처한다고 한다면, 그 정권의 수장은 누굽니까? 바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은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대선 때 찍어준 그 국민들, 그 유권자들한테 어마어마한 대죄를 지은 것과 같다. 그야말로 배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김건희뿐만 아니라 김정숙도 마찬가지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좀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관련 기사 내용을 잠깐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과거에 썼던 기사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거를 언제 썼냐면 2019년 6월 22일 날 쓴 건데, 이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걸 읽어봄으로써 김정숙이가 정말
그런 행동을 한 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또 김정숙이가 대통령 배우자, 이건 김정숙뿐만 아니라 대통령 배우자가 이런 짓을 한 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김정숙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배우자들이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권세를 빌려서 대통령의 권위를 등에 업고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민간 영역에 이런 식으로 침투하는 게, 침범하는 게, 이런 식으로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게 과연 김건희 씨한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기 위해서 이걸 읽는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제가 썼던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는 벼슬이 아니다 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김건희 씨 얘기할 때 항상 얘기했던 게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대통령 배우자는 벼슬이 아닙니다. 그 벼슬이라는 게 요즘에는 이제 선출직, 그 다음에 임명직, 뭐 이런 식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대통령 배우자는 그 어떤 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 애초에 공직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벼슬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예 무관하기 때문에 공적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자체가 없는 자다. 공인을 자처할 수가 없다. 다만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예우를 해줄 뿐, 그리고 또 대통령 배우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런 체면, 위신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스스로 그 몸가짐을 조심해라, 이런 걸 바랄 뿐, 대통령 배우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기사에 부제는 이렇습니다. 김정숙은 왜 바쁜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불러 모았나? 입니다. 그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문재인이가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는 제가 어떤 제 개인 매체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매체에 소속된 기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재인한테 대통령이라는 그런 호칭, 직함 이런 것들을 붙였습니다. 기사에서는. 그래서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씨가 20일, 이때 말하는 20일은 2019년 6월 20일을 가리킵니다. 국내 대기업과 금융사 CEO급 인사들을 청와대로 불러 비공개 오찬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오찬 참석자는 히트 상품 제조기, 삼성전자 TV 부문의 성장의 1등 공신 등으로 불리는 윤국은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이형희 SK 수펙스 추구협의회 SV위원회 위원장 등이다. 이 외에 여러분들 대기업 최고 경영자급 인사들이 한 10명 정도 이 청와대 오찬에 들어왔습니다. 또 누가 있었냐면 롯데, 그리고 신한금융그룹, 뭐 이런 식으로 국내 주요 최고위급 경영자 인사들이 김정숙이가 불러서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기 위해 모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국은 뭐 그런 걸 떠나서 삼성전자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 사람의 그 1분 2초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 다 합치고 밥 먹는 시간 합치면 못해도 3시간, 4시간 들었을 텐데 그 4시간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 4시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경영 성과가, 경영 실적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회장급이라고 한다면. 근데 김정숙이가 불러가지고 밥 먹기 위해서 이 4시간을 허비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업 경영 활동에 방해가 되는 짓이었는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계속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해당 오찬 회동은 김정숙 씨가 기업의 사회공헌을 장려하고 싶어서 준비된 자리였다. 기업의 사회공헌은 지속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하려는 목표 아래 해당 기업이 2분의 1부를 사회 문제 해결 등에 지출하는 일을 말한다. 이는 해당 기업의 무수한 전문가가 전략을 수립하고 경영진이 판단에 실행하는 사업이다. 이름은 사회공헌이지만 실제로는 철저한 셈법에 따라 추진되는 홍보사업이란 얘기다. 자신들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심으려는 기업들의 경우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들 이런저런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있다. 즉 사회공헌은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사안인 셈이다. 이를 대통령의 부인이 장려한다고 해서 촉진될 수 있다고 여기는 건 시대착오적이다.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이 유경수 여사 또는 이순자 여사의 경우와 이 김건희 씨의 경우를 비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들 이 유경수 여사, 특히 우리가 대통령 부인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는 유경수 여사의 경우에는 지금 김건희 씨처럼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금 김건희 씨처럼 마치 대통령 행세를 한다는 식으로 이런 비판을 받을 만한 그런 행보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식으로 대통령 배우자를 띄워준 적도 없고, 언론 매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대서특필하고 그의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몇 장씩이나 한 기사에다가 박아 넣는 일도 없었습니다. 아주 거의 단신으로 처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는 유신 정권이었고, 지금 좌파 세력들은 군사 독재 정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군사 독재든 뭐 군사 정권이 시절이든 군인 출신 대통령이든 간에 다 필요 없이 어쨌든 권위주의적인 통치 체제가 있던 시절이었고, 그 다음에 과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민주공화국의 경험이 얼마 없었던 시절에도 이 대통령 배우자가 이런 식으로 나섰던 적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걸 제가 비교 대상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지금 21세기하고도 2024년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그 역사적 경험이 얼마이며 우리 국민들이 지금 현재 이 정치적인 자각, 그 다음에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그 자각, 이런 것들을 한 지가 언제인데 대통령의 배우자란 이유로 이렇게 나설 수가 있느냐, 좋은 말로 나설 수가 있느냐로 말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사석에서 얘기할 때는. 그렇습니다. 왜 대통령 배우자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냐 그 말입니다. 결국에는 대통령 배우자가 어딜 가서 뭘 장려하고, 어딜 가서 뭘 치하하고, 어딜 가서 뭐 당부하고, 어딜 가서 지시하고, 어디 가서 현장 시찰을 하고 이런다고 해서 거기가 달라지거나 그런 거 없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쇼인데, 쇼, 퍼포먼스, 그런 걸 왜 하느냐, 그런 걸 해서 정권 지지율에 도움이 된다, 그런 걸 해서 국민들이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호평을 한다, 그런 걸 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알지 못했던 거를 알리는 계기가 된다, 일종의 캠페인이 된다고 한다면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정권 지지율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런 반감, 분노, 왜 배우자 관리조차 못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고조되는 건 뻔한데 왜 그런 행동을 계속하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느끼시지 않습니까? 김정숙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정숙이도. 그러니까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씨는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게 뭐냐면 사회공헌 이거 잘하고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지가 여러분들 정말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뭔가 무한 경쟁의 장에서 그 와중에도 이 국내의 주요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한테 김정숙이가 뭐 장려를 한다고 얼마나 그게 웃기는 일입니까? 근데 결국엔 이거 왜 한 거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결국에는 나 김정숙이가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말이야, 이런 거 한번 과시하고 싶기도 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또 알려져서 역시 문재인의 부인, 역시 우리 문프의 부인 김정숙이는 저런 것도 잘 하는구나, 역시 이렇게 사회 다방면으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런 혹시 호평을 듣고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모로 이거는 낭비였다, 여러모로 이거는 패착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김정숙한테도 좋지 않은 일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숙 씨는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분단위로 움직이는 바쁜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불러 모았다. 대통령 부인이 무슨 권한으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일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대통령 부인은 벼슬이 아니다, 이 얘기를 제가 그 뒤에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과 조금 관련이 있긴 한데 뭐냐면, 이 김정숙에 대해서 얘기한 김에 과거에 제가 쓴 기사 또 하나 더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 내지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그 호칭 이런 거에 대해서 쓴 건데, 2021년 11월 6일 날 쓴 기사입니다.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이 탁현민, 문재인 때 청와대에서 의전 비서관 노릇을 했던 자가 있습니다. 이 탁현민, 일각에서는 뭐 괴벨스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비난을 받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 탁현민이가 문재인과 김정숙이를 호평을 하면서 탈권위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김정숙이가 청와대 안에서 뭐 영부인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얼토당토 않다, 어처구니 없다,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앉아있다 탁현민, 이런 취지의 기사를 썼는데, 그때 당시에 그 기사, 이게 또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과 그 역할의 범위에 대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11월 16일입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씨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칭찬을 늘어놓고 탈권위적인 면모를 주장했다. 탁현민 비서관은 15일 김정숙 씨 생일을 맞아 올린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순방이나 국빈 방문 때 여사의 역할이 적지 않다며 과묵한 편인 대통령 옆에 여사가 계신 것이 의전적으로 참 도움이 많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목은 김 씨에 대한 탁 비서관의 평가이고 이는 지극히 주관적이므로 외부에서 평가할 얘기 자체가 되지 않는다. 단 탁현민 비서관이 청와대 안에서조차 영부인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기 시작한 것은 김정숙 여사 때부터라고 하면서 어떻게 불리냐가 인물의 본질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떠올리면 의미 있는 변화였다고 한 구절은 어불성설인 측면이 강하다. 탁 비서관은 대통령 배우자로서 김정숙 씨의 소탈함, 인간적 면모를 부각하려는 취지로 이런 내용을 썼겠지만 그 주장은 국어 용례와 맞지 않고 현재 문재인 청와대가 김정숙 씨의 행보를 국민에게 홍보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설득력 있다고 얘기하기 어렵다. 우리는 흔히 대통령 부인을 영부인이라고 부르지만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대통령의 거느릴 명과 영부인의 하여금 명은 발음이 같은 탓에 오용한다. 다시 말하자면 영부인은 대통령의 부인이 아니다. 남의 아내를 높여 부르는 존칭에 불과하다. 꼭 같지는 않지만 여사, 결혼한 여성을 높여 부르는 호칭이지 않습니까? 이 여사와 비슷한 뜻으로 통용된다. 즉 영부인 또는 여사는 화자가 말하는 사람이 해당 여성을 높여 부르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일 뿐이다. 즉 누가 강요한다거나 공식적으로 존칭을 쓰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김정숙 씨한테 김정숙 여사라고 해라 누가 강요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제 자유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김정숙이는 영부인이라는 뭐 그런 벼슬도 아니고 영부인이라는 그런 직함도 없기 때문에 김정숙한테 여러분들 그냥 김정숙 해도 되는 거지. 그건 제 자유의 영역이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고려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해서 김정숙 씨를 가리켜 청와대를 비롯한 공공기관, 언론 매체, 일반 국민이 영부인이라고 부르는 건 말이 안 된다. 그야말로 상식 부족을 자인하는 것과 같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탁현민 비서관은 청와대 안에서조차 영부인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기 시작한 것은 김정숙 여사 때부터라고 했지만 이 역시 현재 문재인 청와대 행태를 보면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주장이다. 2021년 11월 16일 오후 2시 현재 문재인 청와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가장 첫 화면 좌측 상단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항목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 하위 항목에는 김정숙 여사 소식이 있다. 청와대란 공공기관에서 부르는 사람의 자유의사에 따른 존칭인 여사를 김정숙 씨 뒤에 붙인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현재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김정숙을 검색하면 그의 직업란에 영부인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치 영부인이 직업인 듯한 기술인 셈이다. 해당 인물 정보의 본인 참여 시기를 보면 2017년 8월 31일이라고 나온다. 네이버는 본인 참여와 관련해서 인물 정보의 당사자 본인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언제든지 네이버에 수정 또는 삭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마지막으로 수정 요청이 처리된 날짜가 본인 참여 일자로 표시 제공된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현재 네이버의 인물 정보상 영부인이란 기술이 남아있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씨가 부적절하다는 이 영부인이란 호칭이 부적절하다는 의사를 밝힌 일이 없다는 점을 방증한다. 이 같은 정황을 고려할 때 영부인이란 호칭을 안 쓴다며 김정숙 씨를 칭송하는 탁현민 비서관의 주장을 접한 우리 국민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어떻게 불리느냐가 인물의 본질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떠올리면 의미 있는 변화였다는 탁 비서관의 주장을 감안하면 김정숙 씨는 우리 국민에게 잘못된 호칭인 영부인으로 계속 불리고 싶어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영부인은 아무것도 아니다. 영부인은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왜? 애초에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할 능력과 자격, 능력을 검증받은 적도 없고 애초에 그럴 자격도 없었다. 그러니까 하지 좀 말아라. 이겁니다. 이 와중에 갑자기 이 김건희 씨 이걸 갖다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 검색을 해보면 제 기억에 얼마 전까지는 이 영부인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영부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김정숙 씨 검색해보면 이 네이버에서 영부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영부인은 남의 부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존칭으로 쓰는 표현이 영부인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김건희 해놓고 영부인이라 그러면 대체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또 갑자기 김정숙을 보겠습니다. 김정숙을 치면은 전 영부인이라고 나옵니다. 세상에 무슨 영부인이 벼슬입니까? 직함입니까? 대체 뭡니까? 이런 무식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김정숙 2017년 8월 31일 이렇게 본인이 참여한 이후에 이걸 안 바꿨고, 그 다음에 김건희 씨를 보면은 김건희 씨는 2023년 10월 31일자가 최근 참여 일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 영부인이라는 이 항목에 대해서는 수정할 의사가 없다. 이걸 지금 방증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참, 정말로 이런 언어의 오용, 정말로 이런 언어의 오용에서부터 비롯됐다고 그럴까? 자기의 그런 위치, 자기의 그런 역할, 범위 이런 거를 착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창 이 김건희 씨에 대한 이런 비판 이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한계치에 다다랐다. 그래서 제가 김건희 씨 얘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도 이제 짜증이 치밀어 오르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소위 말하는 우파 매체들에서, 우파 언론 매체, 우파 신문들에서 이 김건희 씨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보수냐, 우파냐, 뭐 하는 정권이냐, 지금 이런 식으로 아주 근본적인 그리고 또 회의적인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 뒤에 그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영상도 시청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